김건희의 호위 무사들이었죠. 네. 예, 어제 사실은 이제 검사들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에 가려가지고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제 친윤 언론들이 그 검사들 3명은 마치 그 민주당의 그 줄탄핵의 피해자인 것처럼 검사들 입장에서 검사들의 굉장히 좀 이 호의적인, 우호적인, 동정적인 이제 그런 보도를 내보냈죠. 네. 더군다나 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의 주인 검사였던 이 최재훈 부장검사가 막판에 울먹인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오죽하면 민주당의 이 탄핵으로 산핵소추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울먹이까지 했겠냐. 뭐 이런 정말 즙을 짜는 기사들을 내보냈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런데 이 어제 이 검사들 이 탄핵 심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언론들이 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검사들이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 이제 불법 후원 사건하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이 2개 사건을 검사들이 같이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가 이 경찰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어떤 이 뭡니까 이 수면 아래 있던 이 실체들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그 정적 이 검사들이 즙 짜는 것만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이 중요한 내용들을 실토를 한 거예요, 사실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유탐사에서 좀 힘줘서 밑줄 쫙쫙 그어서 한번 당시 그 헌재에서 있었던 그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 영장이 청구할 때 범죄 사실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이 청구한 영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좌 영장에는 저희가 이미 압수수색 내역에서 제출한 것처럼 19번 2개의 범죄 사실을 넣어서 영장을 청구했고 17번 영장이 발부돼서 계좌 추적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11월 9일 날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뭐 압수수색 내역 그 저희가 제출한 자료 뭐 증제 51호인가 거기에 보면은 코바나 사건으로 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기각된 영장에도 보면 그 범죄 사실 안에 그 2013년 권오수가 2014년에 그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수사무화 명목으로 해서 권오수로부터 뭐 뇌물 수수 등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이치 관련된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이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권오수가 2013년도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고 이 내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협찬금 형태를 빌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 내용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죄명만 따질 게 아니라 범죄 사실에 그런 내용이 그건 뇌물수수입니까? 그럼 뇌물수수? 뇌물수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뇌물수수하고 뭐 부정청탁법, 변호사법 위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거의 자백을 한 거죠. 예. 근데 저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저 최재훈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를 하면서 기자들하고 이제 그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해명 문자를 보냈죠. 그 마치 이제 본인이 얘기를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는 압수수색이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 후원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기자들을 이제 속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을 속인 게 아니라 그게 맞다 이거예요. 아. 형식은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이었지만 그 압수수색을 할 때 기재되어 있던 범죄 사실에 네.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도 들어가 있었다. 그 내용은 무려 권오수가 2013년도에 이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으로. 네.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뇌물을 제공했다. 이 범죄 사실을 잡고 예. 그걸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걸 기자들한테 허위로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면에 코바나 콘텐츠 사건에 이 권오수의 제3자 뇌물 사건이 있었다. 야. 그 뇌물 제공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이잖아요. 2013년이면 아마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같은데요. 네.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있을 때. 예. 그리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을 보고 이제 뇌물을 제공한 이 수사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코바나 콘텐츠 이 후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장 어디에도 이 권오수의 제3자 뇌물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도 이제 파면되고 나면은 네. 이거 수사 공소시효가 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2013년이고요. 2023년이면 이제 액수가 이제 뭐 1억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10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그러면 2023년까지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데, 윤석열이 2022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된 순간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또 이거 살아나죠. 빨리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한 공소시효가 한 1년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들어가서 기소해야 됩니다. 결국 네. 코바나 콘텐츠 후원이라는 형식으로 윤석열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권오수 그리고 그 뇌물을 수수한 김건희, 윤석열 다 일망타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은 뭐 죽을 때까지 네. 감옥을 밖에 햇빛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검사들 즙자는 것만 그냥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이 중요한 사실 보도한 데가 없어요. 네. 네. 뉴탐사에서 밑줄 쫙쫙 별표 5개 네. 따라서 보도해드립니다. 네.